검찰과 경찰의 지금 개혁과 관련한 그런 수사권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고위공직자 공수처 설치, 또 사법개혁, 지금 지금 광주나 지역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가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은 더 요구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참 의외로 불편한 이슈가 돼버렸어요. 네. 요새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게 무슨 과잉 수사하고 검찰의 의도를 가지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 대부분께서 이제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수사 자체를 검찰이 최초에 만들어낸 게 아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되면서 서울중앙에 있는 언론들이 나름대로 취재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냈고, 그리고 나라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 되고 부글부글 끓으니까 검찰이 이미 고발장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착수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검찰이 무슨 정치에 뛰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정서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과다하게 투영돼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조국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생각하는 사법개혁, 특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이 아니라 이분들이 생각하는 개혁은 그냥 개혁을 해야겠다고 하는 잘못된 도구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를 1차 하면 그게 이제 검찰에 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또 경찰이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하면 검사들이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기존의 시스템이었죠. 근데 지금 장관님이나 아니면 대통령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경찰이 그냥 봐서 혐의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그 선에서 그대로 끝내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검찰이 들어가서 전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긴 했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열어놓고 있는 것이어서, 이게 과연 그러면 경찰이 지금까지 완벽하게 일을 잘 하고 있고 적절하게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이제 사실은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저희 지역구에서도 이제 우리 지구대 형사님들, 또 우리 북부서 형사과, 또 수사과, 경찰관 분들 계시지만, 이게 가령 의도치 않았고 자기는 수사를 정확히 하고 싶었지만 예상치 못했던 실수들이라든지 에러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검사에 의해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없애버리는 것이어서, 요거는 개혁을 위한 개혁이라고 하는 도구마에 빠져 있어서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공수처 문제인데, 공수처는 저는 제한된 의미에서 공수처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경찰이 뇌물을 받아먹었거나 뭔가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검사가 들어와서 이 경찰들을 혼내주면 돼요. 처벌을 하면 되고 바로잡으면 되는데, 여태까지의 문제는 뭐냐면 검사가 또는 검찰청 직원이 뇌물을 받아먹었거나 범법 행위를 했거나 잘못을 했을 때, 이걸 경찰이 이제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수사나 감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런 어떤 검사나 검찰 직원의 잘못을 경찰이 수사하려고 했을 때, 요게 압수수색영장이나 또는 체포영장 이런 수사 지휘를 기존에 검찰에 의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검사에 대한 수사, 검찰 직원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하려고 하는데, 현재 똑같은, 그러니까 물론 사람은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 같은 검찰이 이걸 쳐내고 막은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별도의 이제 공수처를 만들어서 경찰이 검사나 검찰 직원, 검찰을 수사하려고 했을 때 현재 기존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 소속돼 있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법원에 체포영장도 청구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압수수색영장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실은 전국에 검사 해봐야 지금 한 2,5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검찰 직원 해봐야 뭐 한 2만 명이 안 돼요. 경찰은 20만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보력도 방대하고
여러 가지로 최근에 또 경찰대학 출신들의 유능한 뭐 경찰관들도 많이 있고 이래서 네. 이거를 기존의 검찰 사정할 때 기존의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를 거쳐가기로 한다면 네. 이 경찰의 방대한 수사력과 정보력을 통해서 검찰의 비리와 부정은 낱낱이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기존하고 달리.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공수처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100번 찬성이다. 그리고 그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외에 공수처가 국회의원, 장관, 무슨 군 장성들, 뭐 고위공직자 수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수사를 안 해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망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수사를 하려면 이제 수사의 단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면. 네. 수사의 단서는 대부분 그 어떤 누군가 특정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히 주변에 가깝게 네, 있는 네. 사람이 이제 몰래 찔러주는 그렇죠. 경우가 이제 네.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원한을 사지 않는 한은 잘 안 찔러요, 보면. 네. 잘못을 뻔히 보고도 사람이 본능이 누구랑 싸우기 싫고 척지기 싫으니까 저걸 안 찔러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예외적으로 이제 찔러주는 경우가 이제 네. 일부가 좀 있고 대부분의 수사의 단서는 어떻게 해서 들어오냐면 우리가 다른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보면 이상한 흔적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가령 이제 삼성 뭐 제일물산 뭐 이렇게 제일모직 사건을 네.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네. 가령 뭐 정치권 누구하고 전화 통화한 흔적이 나온다. 그러면 왜 통화를 했을까? 네. 이 순간에 뭐 카톡으로 뭐 얘기 대한 내용인데 네. 뭐 때문에 만났을까 이제 그 의문점을 갖게 그렇죠. 됨. 그러면서부터 쉽게 말해서 이 고위공직자라든지 뭐 여러 관련된 거에 대해서 수사의 단초가 들어오고 이 수사기관에서 냄새를 맡게 되는데 이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고 하는 별도의 기관을 떨어뜨려 놓으면 사실은 지금 검경관에도 협업이 잘 안 되잖아요, 네, 네. 보면. 근데 검찰에서 대체로 그런 어떤 이런 재벌 수사라든지 기업 수사 뭐 이런 보통 사건에 이제 수사를 하다가 맞는 단초들이 잘 안 들어가요, 이쪽으로. 네. 그러면서 정작 목표로 삼았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이제 고위층들에 대한 수사 사정 기능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검찰에서 뭐 하여간 특수사를 할 때 지금으로 보면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제 조금 뭐랄까 약간의 협박성들이 많았어요. 네. 너 사실관계 좀 뭐 제대로 불면 가령 네 자식은 좀 봐줄게라든지 옛날 그 박연차 때 뭐 네, 그랬다는 네. 거 아니고 박연차가 불었던 게 뭐냐면 지 아들들 비리까지 다 탈탈 털겠다고 하니까 박연차가 다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의 어떤 수사 기법이 많았는데 요새는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사실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밝혀내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밝혀내기도 쉽지가 않고. 근데 그게 뭐냐면 조사 받으러 갈 때 변호사 두세 명씩 다 옆에 앉혀놓고 하니까 그런 식의 옛날식의 어떤 수사 기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로지 이제 물증만을 찾아내서 하는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는 수사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수사가 쉽지 않은 굉장히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치밀하게 따지는 네. 이런 흐름 속에 있고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떼어내서 거기서 뭐 한 검사 한 30명, 그다음에 뭐 수사관 뭐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둔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얻을 수 있는 첩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현재의 검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특수수사나 사정 기능에 비해서는 제 예상으로는 월등히 약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오직 경찰이 많은 인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검찰을 잡들이 할 때 요거를 서포트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든다면 필요성도 있고 현실에서 의미도 굉장히 가능하다. 가고 유용하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처럼 전면적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사정 기능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제가 검사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현실적인 예상은 그렇습니다. 네, 네. 썩어 빠진 검찰을 개혁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찰을 개혁하는 것은 첫째, 이 썩어빠진 검찰들을 개혁하기 위해 썩어빠진 검찰이 많지는 않아요. 네. 한 썩어 빠진 검찰이 일부 검찰? 극소수의 검찰이에요. 썩어빠진 극소수의 검찰. 예, 우병우 같은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일부 썩어빠진 자들이 전형적으로 출세를 위해서 권력과 적나라하게 결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정치 검사들. 정치 검사들. 네. 그 정치 검사들이 사실은 검사장들 중에 상당수. 그리고 위로 가면 갈수록 정말로 정치 검사가 검찰총장 무슨 고검장 뭘 하면서 그렇죠. 핵심 요직을 잡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문제가 집중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이제 국민들 눈에는 검찰 전체의 문제로 보인다. 그렇죠. 아, 이 근데 이미 말씀이신 것 오랫동안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뭐 잡혀 들어가는 검사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검사고 진짜로 돈 받고 들어가는 그 숫자가 그렇게 안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는 원인, 그렇게 정치 검사가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출세의 욕망이죠. 출세. 아무래도 검사가 출세하기 더 쉽고 정치 정치 권력하고 권력이 살아있는 정치 권력하고 결탁을 해야만 음. 내가 대검 공안부장도 하고 얘가 옛날 대검 중수부장에 해당하는 반부패 수사부장도 하고 서울중앙지검장도 하고 뭐 고검장도 하고 검찰총장도 나중에 총장도 할 수 있고 네. 정치 권력하고 정확히 적나라하게 결탁을 그다음에 해야만 예. 국회의원 하고. 아니면 대법관도 하고. 민망합니다. 예. 아니, 어쨌든 그래서 네. 잠깐만요. 네. 궁금해지는데 네. 그러면은 그런 네. 정치 검사들을 어떻게 저희가 그래서 개혁해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미국식으로 과연 그러면 일선 지검장을 선거직으로 선거. 이제 뽑을 수 있느냐? 네. 그러면 지금처럼 현재의 대통령에 의해서 복속되는 이런 정치 검찰의 문제들 네.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현재의 헌법 체계상에서 검사장 직선제가 과연 가능하냐? 학자들에 따르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 네. 헌법을 개정해야만 된다고 보는 견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헌법 다음에 추후에 헌법 개정이 있을 때 그 점을 분명하게 못을 박아놓으면 더 이상 이견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 의원께서는 그 검사장 직선제를 첫 번째. 지지하시는 편이다.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예. 첫 번째 이제 해결 방안이고, 그러니까 정치 권력하고 이제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현재 상황에서라도 최소한 부장검사급 정도, 부장검사도 지금 청와대에서 다 보직 이렇게 발령내잖아요, 보면. 그렇죠. 부장검사, 예. 차장검사까지도. 거기라도 검찰 내에 정말로 독립된 인사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 청와대의 입김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면 그렇다면 그나마 일정 단계 이하는 아마 어느 정도 좀 이 결탁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독립된 검찰 인사위원회. 네. 예. 근데 딱 하나 이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딜레마인데 그러면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 권력이 또는 의원 내각제가 됐을 때 수상 권력이 네. 검찰 권력이 지들 멋대로 내부적으로 인사도 하고 지들 멋대로 사건도 할 수 없게 통제를 완전히 풀어주는 게 낫느냐. 네.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때 되면 정작 검찰 파쇼공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정 정도는 정치 권력이 분명히 이 현재의 일선의 행정 권력, 경찰 권력도 그렇고 검찰 권력도 그렇고 무서운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사람 체포하러 수갑 채워서 데리고 가고 그렇죠. 집에 들어와서 물건 뒤지고 이게 무서운 권력이에요.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 검찰을 분명히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지금 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수사권 독립, 경찰한테 수사권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합니다. 아 반대하세요? 네. 예. 왜? 왜? 지금도 경찰 수사권 독립이 상당히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전제하에 있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검찰이 경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데 경찰에게 독립된 수사권을 준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의 폐해보다도 독립된 경찰이 가지는 폐해가 훨씬 더 클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검사 출신이니까 이 검찰의 입장에서 좀 치우친 발언이랑 맞아요. 아니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맞을 거예요. 예. 치우친 근데- 발언이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치우친 발언이라고 비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살아온 인생 이력, 음. 내가
일 처리를 해오면서 봤던 경험들 여기에 기반해서 보면 수사권 독립시켜주는 거 안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비판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무엇이 오르냐 독립시켜주는 건 옳지 않아요. 뭐가 옳으냐는 정답은 없지만 네. 이제 수사권 아니, 독립 지금 내지는 현재 분리게. 상황에서 정답은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아. 독립시켜주는 건 옳지 않아요. 아 그럼 뭐가 정답입니까? 여전히 지금처럼 검찰이 경찰을 수사에 있어서 통제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국민의당 공식 입장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 일단 김경진 의원님. 근데 어차피 국민의당에 네. 대해 국민의당에서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틀림없이 제가 나갈 것이고 그렇겠죠. 제가 나가서 그 점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역설을 할